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 20분입니다. 마감 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오늘 코스닥이 지금 거의 한 2% 가까이 밀렸습니다. 거래소가 한 1% 정도 빠졌고, 그래서 중동 쪽에 이란과의 갈등, 이 부분이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간단히 보면요. 금요일 날 미 증시는 악재에 비해서는 많이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8이고 나스닥이 0.79 해서 크게 빠지지를 않았고요. 독일은 조금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외 증시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수 흐름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다우지수 보시면 하락하긴 했는데 양봉으로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진 중동 쪽의 악재를 아직까지 추가 도발이 없었기 때문에 악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수 보시면 0.79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양봉으로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줬고요. 독일 증시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독일 증시는 왠지 좀 약해 보이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제도 많이 빠졌다가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일본 증시가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한 1.9%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갭으로 떨어져 가지고 힘을 못 쓰고 밑으로 쭉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 증시는 좀 견조한 편이고요. 경기 부양책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데 일본 증시가 조금 많이 빠진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 심각하게 빠질 상황은 아니었는데 우리 증시가 금요일 날 많이 안 빠졌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오늘 갭 하락해서 계속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한 200~300억 정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다가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확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기관은 여전히 한 1,400억 정도 매도, 기관 매도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매도로 해서 밀렸고,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방송할 때 1월 2일 날 처음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상승하는 쪽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꾸 내려가는 느낌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상승 분위기에서 이란의 악재가 터지면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야 될 것 같은 자리에서, 앞쪽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야 될 것 같은 자리에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확실하게 밀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컴텍하고 빅텍을 보유하고 넘어왔거든요. 엘컴텍은 금 관련주로, 이 엘컴텍이라는 종목의 특징은 금 가격이 급등하고 지수가 꺾일 때, 내려갈 때, 이럴 때 가장 상승하기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몽골의 금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 가격이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거의 1578까지 올라갔어요. 1580까지도 찍었었는데요. 이게 1400대에 있다가 지금 며칠 사이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5년 내 최고치 가격인데요. 그래서 금가격 상승으로 해서 기대감으로 엘컴텍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컴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빅텍은 전쟁 관련주이면서 중동에서 전쟁 났는데 빅텍이 오를 리가 있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되면 북한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빅텍을 한 200만원, 그 다음 나머지 한 450 정도를 엘컴텍 이렇게 보유하고 넘어왔는데, 엘컴텍은 아침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매매한 걸 간단히 보여드리면, 제가 매매한 걸 중심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1830원에 엘컴텍을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줄을 꺼놨는데요. 엘컴텍이 지금 저는 보통 이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앞쪽에 올라온 거 보면 한 1830원 정도, 이 정도 오면 거의
밀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이 저항선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830원에 1차적으로 매도 주문을 걸어 놨었고요. 그래서 1차로 100만원치 매도됐고, 그 다음 그 윗꼬리를 달고 쭉 밀리길래 혹시나 더 밀릴 수 있어서, 그래서 비중이 높은 관계로 다시 또 100만원을 추가로 1750원에 추가로 매도를 했습니다.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00만원, 여기서 100만원 이렇게 매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 제가 오늘 매수했던 종목은 에코바이오입니다. 이 에코바이오를 5,200원에서 5,030원까지 분할 매수를 했었는데요. 5,200원이니까요. 여기쯤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급등하고 나서 밀리길래 반등할 줄 알고 잡았는데 반등하려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5,030원까지 여기 내려올 때까지 추가로 여기서 한 번 더, 여기도 한 번 더 해서 300만원짜리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올라갔을 때 여기쯤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러고 정리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다시 들어 올려가지고 조금 속상하게 하고 있는, 여기서 팔았지 싶은데요. 조금 아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에코바이오를 좋게 보는 이유는 오늘 그 가장 강했던 종목이 석유 관련주입니다. 기름값이 이제 유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금 가격하고 유가가 급등하니까 그 유가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흥구석유는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오늘 갭으로 떠가지고 다시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로 들어갔던 게 극동유화가 저렴한 가격이니까요. 아침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극동유화 상한가 들어가고 흥구석유 들어가고, 그다음 그 한국석유 상한가 들어갔고, SH에너지화학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석유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 다음 그 중앙에너비스는 그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해서 워낙 그 많이 건드려 놓은 종목이라서 상한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한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유가가 너무 급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것 외에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찾다가 제가 찾은 게 이제 에코바이오거든요. 에코바이오는 재생에너지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값이 상승하면 재생에너지 이런 쪽도 상당히 그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아침에 잡게 됐습니다. 제가 잡은 시점이 한 이 정도 선 되거든요. 이건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아침 올라가려 그러면 여기 앞쪽에 매물이 좀 많죠. 그래서 이 매물대에서 그 매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본전에 오면 여기서 물려 있다가 엄청나게 손실 보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면 본전 왔다 싶어서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하는 매물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잡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잡았다가 다시 올라가길래 여기서 그 다시 팔았던 이유는 코스닥 지수가 이 부분이 조금 패착이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계속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반등한다는 얘기는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렇게 연계를 지었거든요. 미국 선물 지수도 반등하면서 중국 증시 상승하고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악재가 해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엘컴텍, 빅텍,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까지 다 팔아버렸는데요. 뒤에 가면서 다시 또 지수가 밀리면서 반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엘컴텍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팔아버렸거든요.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길래 여기서 대충 다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 버려가지고 제가 이쯤에서 팔았지 싶은데요. 팔고 나서 다시 올라가 버려가지고 상당히 좀 속상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에 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했는 걸 설명하는데 오히려 더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엘컴텍은 팔고 나서 다시 잡아가지고 얼마에 잡았냐면 1913원 평균 단가로 1910원 정도 되죠. 여기쯤에서 다시 잡았습니다. 이걸 이제 갭으로 투스마감하네요. 20%까지 올라왔는데요. 다시 잡은 이유는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고 다시 들어 올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잡아가지고 지금 보유한 상태고요. 그 다음 빅텍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았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3,595원에 마지막에 여기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진을 했고요. 그 다음 제가 좀 실수했던
그 손실 났던 부분이 엘컴텍하고 빅텍하고 에코바이오를 다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반등하니까 반등할 때 무슨 종목을 매수할까 고민하다가 안철수 관련주 제가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안철수 관련주인 써니전자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솔루션하고 다물 멀티미디어 안랩 이렇게 100만원씩 주르륵 매수를 했어요. 하고 그 다음 이제 결정적으로는 손실 좀 봤던 부분이 제가 주말 동안에 그 우량주들을 쭉 그 뽑아놨었거든요. 이 우량주라는 의미는 뭔 말이 그 어떻게 뽑았는 거냐면 이것도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했던 그대로 테스나라는 종목인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그 바닥을 다지고 상당히 잘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그 12월 26일 날 강하게 올라가고 27일 날 강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걸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코스닥 지수가 26일 날 상승하고 27일, 28일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반등할 때 같이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쭉 찾다가 이렇게 찾아놓은 겁니다. 하다가 이제 그 바빠서라기보다 노느라고 더 이상 못했는데 그 ABCD에서 기억년 쭉 순서대로 해서 시어까지 해서 이제 뽑은 겁니다. 뽑아서 이 종목을 뽑아놓은 이유는 만약에 이 악재가 해소되고 나서 중동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코스닥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한다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그러니까 다음 수를 본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만약에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한다면 그때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뽑아놓은 게 이 종목들입니다. 테스나하고 덕산 네오릭, 덕산 하이메탈 이런 종목들, 그 다음 SFA 반도체 이렇게 뽑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스닥이 반등할 때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갈 때 이점이죠. 올라갈 때 가지고 있던 엘컴텍, 픽텍 다 팔고 올라가지 싶은 종목 중에서 이 중에서 뭘 살까 고민하다가 테스나하고 덕산 하이메탈하고 SFA 반도체 고민하다가 셋 중에 SFA 반도체를 딱 잡았는데 제가 잡은 게 그 쭉 빠져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좀 손실을 봤던 그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안철수 관련주는 제가 워낙 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서 조금 그 손실이 나긴 했는데 써니전자가 지금 그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가져가고 싶어서 그 저한테는 상당히 가슴 아픈 종목이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12월 한 19일 이때부터 제가 방송에서 안철수 관련주를 부르짖다가 30일 날 딱 팔았습니다. 그것도 손해보고 팔았는데 2일날 안철수 대표가 정계 복귀한다는 뉴스 나오고 상한가 들어갔죠. 그 다음 또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놓친 종목이 날아갈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관련주는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좀 억울한 생각도 들고 우량주 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은 코스닥 지수가 계속 꺾인다는 전제 하에서 지수가 만약에 하락 쪽으로 한다면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금 관련주인 그 엘컴텍이나 그 다음에 전쟁 관련주, 그리고 그 제가 보는 게 대선 관련주 이렇게 봅니다. 근데 대선 관련주 중에 이낙연 총리 관련주는 그 금요일날 우원개발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다 보니까 많이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제가 그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남아토건 같은 이런 종목들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8,000원짜리가 지금 16,000원 2배 가까이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 상승하는 힘은 좀 약할 것이다 싶어서 대선 테마주 중에 이낙연 총리 관련주는 조금 쉬어가자 하는 생각에서 그냥 그 잡질 않았고, 안철수 관련주는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의전자는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지만 안랩이라든가 그 다음 그 다물 멀티미디어, 링네트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재차 반등할 타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안철수 관련주를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늘 강했던 테마가 가장 강한 것은 석유 관련주입니다. 이 에코바이오를 좀 가져갈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재생에너지보다는 석유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상한가 들어가 버려서 이걸 여기에서 또 잡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지금 못 잡은 것 뿐이고요. 그 주말 동안에 그 흥구석유 얘를 잡으려고 얘 그 조금만 뜨면 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딱 그 봤는데 워낙 지금 뭐 유가가 급등하면서 갭으로 높이 떠버려 가지고 잡지를 못했습니다. 좀 내려와줘야 잡는데 안 내려오고 그냥 바로 밀어 올려 버렸습니다. 오늘 보시면 거의 뭐 갭으로 뜬 다음에 저점 이탈을 안 하고 계속 행보시키다가 마지막에 들어올리서 끝내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려오질 않아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잡고 또 다음 상한가를 또 보기가 지금 완전 고점을 다 벗겨놓은 상태라서요. 그래서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았던 거는 석유 관련주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대거 지금 상한가 들어갔죠. 보시면 급등하는 종목들 뉴스에 급등 종목 나오는 거 보면 전부 석유 관련주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상한가 들어가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중동 관련주 해가지고 석유 관련주들을 쭉 뽑아놨는데요. 뭐 대성산업 얘도 그 석유하고 관련되는 것 같고, 뭐 대성에너지부터 해서 그 여하튼 기름하고 관계되는 종목들은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힘이 없네요. 이런 종목 빼버리는 게 좋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석유 관련주들이 대거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것은 석유 관련주 가장 강했고요. 그 다음 강한 것이 금 관련주입니다. 엘컴텍. 금 관련주는 엘컴텍이 거의 뭐 독보적일 겁니다. 몽골에서 금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닐까. 앞으로 만약에 중동 사태가 계속 악화돼서 그 해외 증시도 하락하고 유가 금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위쪽으로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이 종목이 지금 그 매물대는 많지만 그 바로 앞에 있던 매물대들을 대부분 다 벗기면서 올라갔죠. 이렇게 강한 이유라기보다는 이 흐름이 이제까지 그 엘컴텍 저 예전에 상당히 매매를 많이 해봤습니다. 보시면 호재성 뉴스가 나와갖고 쫙 밀어 올리다가 밀리면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윗꼬리가 발생하면서 그 끝나면 그 다음에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뒤로 밀어가지고 쭉 빠져버리죠. 그래서 오를만 하면 밀어버리는 이 부분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그 경험했다는 거죠. 이 장기적으로 엘컴텍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종목에 가보면 그 종목의 터줏대감들이 항상 보시면 있습니다. 한 2년 3년씩 막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엘컴텍을 거의 뭐 한 이쯤에서 갖고 한참 매매다가 물려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대체로 여기 지금 포진돼 있을 겁니다. 이 엘컴텍 종목 여기 아니면 이 부분에 포진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장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 경험이 올라갈만 하면 갭으로 뜨면 눌러버리고 좀 올라갈만 하면 꼬리 달고 밀어버리고 보시면 대체로 올라가면 그냥 밀어버립니다. 1800대만 넘어가면 밀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한 1830원 이 정도까지만 가면 그냥 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갈 때도 1830원 가니까 바로 밀어버리는 모습이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1830원 찍으니까 밀어버리죠. 그래서 이까지만 가면 미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예전과 좀 달라졌다는 거죠. 중동의 사태가 지금 아직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기존의 흐름과 다르게 1830원을 돌파하고 위쪽으로 쫙 올라가서 끝이 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사태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트럼프가 실수한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이란의 사령관을 제가 금요일 방송 때 뉴스가 정확치 않아서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대충 보니까 그 이란의 그 사망한 그 사령관이 이라크 쪽하고 시리아 쪽 뭐 이런 쪽에 그 뭐 수니파 무슨 파 얘기 그 종교적인 그 파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중동은. 그래서 그쪽 부분에 있는 그런 이라크에 있는 어떤 그 여러 세력들이 있는 중에 미국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런 쪽 세력들하고 연합을 해서 작전을 많이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라크를 쉽게 말하면 이라크 가서 이제 작전 지시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란이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이란계 쪽에 있는 이라크의 어떤 무장단체 이런 쪽을 지원해서 미국을 공격하려는 그런 이제 시도를 많이 보였는데, 이라크의 그 공군기지 근처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미국에서 드론으로 무인 정찰기 드론에서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완전히 폭격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완전히 그 미사일을 쏴버렸으니까요. 그 완전히 시체가 다 파산나고 이제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고 사령관인 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폭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중동의 가장 민감한 부분, 그것도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그 무인 정찰기로 미국이 상대방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 적대국가의 사령관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못 넘어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란 쪽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슬람 사원의 거기에 그 붉은 깃발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피해 복수를 한다 뭐 이런 식의 그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유엔 쪽의 그 이라크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미국에서 유엔의 어떤 그런 걸 위반하고 테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하더라도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쪽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쪽에 그 뭐 봉쇄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사우디 쪽에 그 석유를 예멘 쪽 그 테러 집단인가요? 그쪽 반군들이 사우디 유전을 공격한 적이 있었죠. 그런 쪽을 지시를 해서 공격할 수도 있을 거고, 이라크 쪽에서 그 미군을 공격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시리아에서 중동 쪽 전체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고, 뉴스에 보면은 그 사령관 추모 기간이 4일부터 6일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쪽 시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이 우리나라 날짜로 6일이니까 아직까지는 추모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모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보복하는 어떤 패턴이 나올 것 같고,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국제유가가 더 뜨면서, 그래서 이제 석유 가격이 급등하는 거죠. 석유 종목들이. 금 가격도 같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 가격이 앞쪽에 있는 저항대를 뚫고 완전히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좋았던 게 금 관련주였고요. 그 다음 그 개별 종목 쪽에 강했던 게 이 라닉스라는 종목이 좀 강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눌러서 끝나버렸네요.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호가에서 밀어버렸네요. 이건 조금 불안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더 미동이라는 종목이 자율주행의 원래 블랙박스 같은 그런 쪽인데, 얘가 거의 대장격이기 때문에 상한가 가고 밀리지 않고 계속 지금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가 살아있는 것 같고, 오늘 새롭게 라닉스라는 종목이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한 뉴스가 나온다면 더 미동하고 라닉스 이 종목을 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센트럴 모터기라는 이 종목, 이 상당히 무서운 종목입니다. 신규 종목인데요. 상장하고 나서 상한가 점으로 3번 더 뜨고 밀렸는데 다시 또 상한가 가고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가 밀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수는 없고 아주 대단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센트럴 모텍이 올라가니까 이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센트럴 바이오라는 종목이 센트럴 앞에 비슷하죠. 그리고 바이오는 그 에코바이오 하듯이 바이오 글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올라가지 않는가 싶은데, 너무 이 저가 종목이라서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암호화폐 관련주 중에 비덴트가 조금 반등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도 금 가격 상승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면 대체 수단으로 금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호화폐가 조금 반등하는데 많이 반등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반등했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비덴트하고 SCI 평가정보하고 우리기술투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요.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게 전쟁 관련주입니다.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이렇게 있는데요. 중동 쪽에 악재가 나왔을 때, 전쟁 위협이 나왔을 때는 한일단조가 강하다고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는데요.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니 해도 전쟁 관련주는 저는 빅텍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이 스펙구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제까지 제가 경험하면서 전쟁 관련주 하면 한 종목만 딱 집으라면 빅텍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빅텍을 매수를 했는 상태고요. 그 다음 그 남북 경협주는 그 빅텍이 상승하는 그런 반대 심리 쪽으로 해서 조금 밀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 저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그 트럼프가 지시해 가지고 이란의 사령관을 그 드론으로 공격해서 폭사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가 돼버렸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협상이 잘 안 되고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그 강경한 모습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재선에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다. 트럼프는 일단 제가 봤을 때 좀 똘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 FBI에 잡혀가지는 않겠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자질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가 아주 감정적이고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돈으로 계산해서 그냥 그 이익을 따지는 것 같아요. 중동에서 저렇게 문제가 생기면 당장 그 군수 산업이 강한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고 또 만들어 놓은 무기들을 좀 써야 또 다시 생산할 수 있으니까 중동에다가 퍼부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이라는 사령관이 한 명 죽었지만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라크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이 지금 그 탈출하고 있죠. 그리고 이라크뿐만이 아니고 중동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이 아마 그 테러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그 시리아 쪽에 있는 그 쿠르드족인가요? 그쪽 그 터키가 공격했을 때 그때 그쪽을 지켜주고 있던 그러니까 IS를 공격하기 위해서 쿠르드족하고 같이 연합했던 미군들이 터키가 공격할 즈음에 빼줘버렸죠. 딴 쪽으로 옮겨가지고 터키가 공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빼버렸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도 그 반미 감정이 상당히 안 좋죠. 그 미국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IS 퇴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같이 싸워줬는데 그걸 배신하고 그냥 군대를 쑥 빼버리면서 터키가 공격하는 그래서 그 쿠르드족이 열받아가지고 쿠르드족 맞지 싶습니다. 그 시리아 북부 쪽에 있는 그 열받아가지고 시리아 쪽으로 가서 그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시리아가 그 국경 쪽을 점령하는 원래는 시리아하고 반대적 개념이 있었는데 터키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시리아 쪽이 낫다 뭐 이런 개념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미국인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런 게 아주 강할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믿을 수 없다 이런 쪽에 지금 강세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유럽의 그 프랑스하고 뭐 영국하고 이쪽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그 모임에서 환담할 때 트럼프를 비웃는 듯한 수근수근하는 이런 모습들이 화면에 잡히고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중동을 건드린 것은 상당히 실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악재는 앞으로 좀 더 그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대화로 돌아서 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그 반등을 하겠지만 그 당장 바로 대화로 나오기에는 입장이 서로 그렇죠. 그 사령관 죽었는데 미국한테 대화하자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당장 반등하기보다는 횡보 내지는 좀 아래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밑으로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빠졌다가 바닥을 다지고 들어올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제가 우량주 뽑아놓은 종목들인데 대체로 하락이죠. 지금 종목들 중에 여기 있는 석유 관련주 빼고 대체로 종목들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올려주신 종목들 중에도 보시면 뭐 그 데이터 솔루션 같은 이런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가 하락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꺾일 때는 우리가 기존에 그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뭐 그 전기차 뭐 배터리 관련이라든가 이런 테마들이 일단은
좀 위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수가 꺾이는 데는 장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량주로 뽑아놨던 종목들은 좀 덜 빠졌습니다. 제가 그 코스닥 반등할 때 이때 올라가던 종목들을 지금 뽑아놓은 건데요. 이 종목들이 많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급락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쪽 종목들을 던지면서 이 우량하다고 생각했던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대체로 보시면 이 종목들이 나중에 체크해 보시면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 부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빠지지 않도록 지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만약에 코스닥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할 때 매수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따로 뽑아놓은 종목들입니다. 그 외 나머지들은 대체로 그 보시면 석유 관련주 빼고는 대체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중국에서 사스 의심 환자 뭐 이렇게 해서 주말 동안 좀 시끄러웠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2003년도에 발생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 때 뉴스를 좀 봤던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에는 전염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은 그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마늘을 많이 먹어서 저항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쪽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전하게 지나갔었고 중국 쪽하고 홍콩 쪽에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폐렴 환자가 급증하니까 사스가 아닌가 해서 아침에 이건 대장주가 파루가 대장인 것 같습니다. 파루는 태양광 쪽에 업을 하고 있는데 손소독제 해서 예전에 그 방역 관련한 종목 제일바이오 뭐 이런 쪽하고 같이 묶여서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이 손소독제 만드는 게 별로 없지 싶은데 일단 사람도 심리가 예전에 사스 때는 손을 깨끗이 소독해야 된다 해서 그 관련주로 대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도 아주 강하게 올라가다가 좀 밀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보는 종목은 고려제약인데요. 이 종목은 감지약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폐렴, 기침 이러면 이제 감기약을 많이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스가 만약에 확산된다면 파루를 대장으로 잡고 그 다음에 고려제약을 두 번째 정도로 잡고 나머지 그 종목들은 뭐 제일바이오라든가 그 이글벳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을 체시스 이런 종목들을 잡으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 아침에 제가 봤던 뉴스는 중국에서 발병한 것이 폐렴 환자가 나오고 한 것이 사스는 아닌 것으로 메르스 사스는 제외를 시켰다 아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스는 아닌 걸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 밀리고요. 만약 여기서 그 폐렴 환자가 다시 급증하게 된다면 그래도 수상하다 해서 다시 또 파루가 급등할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스 관련주도 조금 챙겨 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대한유팜이라는 종목은 어제 제가 금요일날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죠. 석유하고 관련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그 아침에 잡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종목이 그 동물 그 구충제 뭐 이런 쪽의 회사인데 해외 유전 개발 쪽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 개발이니까요. 그걸로 해서 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보시면 비슷하죠 패턴이. 코스닥 지수가 마지막에 밀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코바이오 급등했죠. 이 타이밍에 마찬가지로 그 석유 관련한 쪽 종목들이 다 그냥 확 끌어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한유팜도 마찬가지로 석유 관련주 쪽으로 분류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엘컴텍 현재 가장 그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엘컴텍을 200만원 정도 한 23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 빅텍은 한 100만원 정도 이게 외국인 매도가 나와서 밀려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100만원치만 보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그 트럼프가 했는 말이 기사로 나왔는데요. 이 내용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싶어요. 트럼프가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남북경협주의 상당한 악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남북경협주 올라갈 때 보면 트럼프가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올라갔었는데요. 트럼프가 그 약속을 깰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트럼프가 받아보는 정보들 중에 북한의 행동들이 믿을 수 없는 ICBM 발사라든가 SLBM 발사 뭐 이런 쪽에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일 그 한반도 상공에 미국 정찰기가 계속 돌고 있는 걸로 봐서 트럼프가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차원으로 빅텍을 좋게 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안철수 관련주인데요. 선의전자, 안랩, 데이터 솔루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3법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그 움직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안랩하고 선의전자는 그 웬만하면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그 여기서 이만큼 올랐는데 계속 올라가기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매물을 소화하고 그 주봉으로 대충 보면 한 8,000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약 내려오면 추가로 조금씩 더 매수하는 그런 방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는 안철수 후보가 정계 복귀하겠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귀국을 하겠죠. 귀국해야 뭘 해도 하니까. 그리고 제 그냥 생각에 그 설 명절 이전에 들어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설날 민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설날 가족들 모이고 이러면 이제 정치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럴 때 어느 정도 그 자신의 입지를 나타내려면 설 전에 그 귀국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 관련주인 엘컴텍, 전쟁 관련주 빅텍,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주인 선의전자, 안랩, 그 다음 데이터 솔루션 이렇게 종목을 보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조금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아쉽죠. 벌었는 거는 제가 사실 생각을 안 하고 놓친 거를 자꾸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엘컴텍을 상당히 많이 먹었거든요. 보시면 어제 보유하고 넘어왔으니까 여기서 100만원 팔고 여기서 팔고 다시 또 추가로 샀다가 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1800 한 50원 60원에서 다 팔았기 때문에 이익이 났습니다. 10% 정도 먹었습니다.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데 팔고 나서 또 올라가 버려 가지고 이 부분 못 먹은 게 자꾸 생각이 나죠. 이게 사람의 그 법칙이 심리입니다. 그나마 여기서 다시 잡았기 때문에 1910원 여기서 다시 잡아가지고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덜 억울하지. 만약에 여기서 팔아버렸는데 여기서 팔았는데 잡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추가로 또 만약에 내일 또 악재가 터져가지고 갭으로 떠버린다면 정말 배가 아플 것 같죠. 그래서 이 사람 심리가 참 묘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났을 때하고 손실 났을 때하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났는데 오늘 아까 한참 때는 한 750까지 갔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다 팔았으면 이런 또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719만원이고요. 오늘은 플러스 54만원입니다. 그래서 잔고가 995만원이 됐거든요. 5만원 더 하면 1000만원 되는 거죠. 이제 거의 원금 회복이 다 돼 갑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 식사하면서 가족들 저희 아침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애들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어쩌다가 내가 이건 이제 제가 애들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왕년에 참 전업 투자까지 했는 내가 어쩌다가 이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신뢰를 못 얻고 걱정을 끼치는 이런 정도가 됐는지 참 제가 참 기가 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주로 반응이
손실 보고 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를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 제가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장은 좀 보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1500 갔을 때 그때 그 돼지열병 관련주에 꽂혀가지고 그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바람에 한 500만 원을 그냥 그 며칠 사이에 쭉 빠뜨리고 마이너스 한 300 몇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빠지고 나서 그 충격에서 그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한 70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지고 지금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뭐 그 원금보다 한 5만 원 밑져 있는 5만 원 손해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소리는 못 치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제 실력이 되게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인데요. 야, 엘컴텍 이것도 마지막에 또 그 동시효과에 17만 주나 매수효과를 남겨놓은 상태네요. 이렇게 되면 또 그 시간의 거리에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또 뭔 일이 났죠, 이거? 이건 아마 이 부분은 뻥일 겁니다. 상한가 들어가는 척 하고 있을 건데요. 2150원.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2150원. 2150원이면 그 앞쪽에 저항대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오늘 방송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 마지막에 그 시간의 거리에서 하는 건데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조금 오버입니다. 지금 금 가격도 조금 내려왔고요. 해외 지수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이 시간의 거래는 뻥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좀 수상합니다. 이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의 거래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그 호가 장난치는 겁니다. 시간 되면 다시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오늘 제가 했던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그 정리를 하자면 지금 그 증시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 잘 하시면서 어디로 튈지 잘 모릅니다. 코스닥 지수도 제가 봤을 때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추가로 쭉쭉쭉 빠지고 이렇게는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상황에 따라서 미증시가 안 빠지고 반등하는 모습만 나온다면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생각을 오른다 내린다 쪽으로 잡지 말고 시장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두서없이 제가 설명을 막 드렸는데요. 이 지금 그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흥구석유는 매수를 못했죠. 사고 싶었는데 엘컴텍, 빅텍, 선희전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랩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반등한다면 이쪽 안철수 관련주 쪽으로 기대를 해보고, 만약 더 빠진다면 엘컴텍과 빅텍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종목을 잡았고요. 그 외에 그 제가 관심으로 보는 테마는 중동 전쟁 위험에서 석유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빅텍, 엘컴텍,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자율주행은 나닉스, 더미동, 그 다음 안철수 관련주, 이낙연 관련주, 5G 관련주, 중국 관련주, 대한항공 관련주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